랜드 입문을 해보기에 앞서 시장에 지금 소위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엄청 많아요. 보시는 건 코인게코 사이트 목록이라 코인만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쪽 업계 유행이 하나 있죠. 먼저 NFT를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한 그 다음에 코인을 뿌리는 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기 오픈시 NFT 거래소를 보시면 생각보다 연간 플랫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제로 코스트로 찍어내서 결국에 방치될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에요. NFT는 그때그때 단기 트렌드에 맞춰 비슷한 프로젝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때문에 유행 바뀌면 대장급 몇 놈 빼곤 다 죽습니다. 여기도 보면 원숭이가 참 많죠?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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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원숭이. 재밌는 건 아무리 원숭이가 대세여도 1등은 변하지 않아요. 올타임 넘버원 NFT는 당연히 크립토펑크죠. 아무 유틸성도 없는 이 조악한 수준의 픽셀아트가 이 세계의 대장이죠. 얜 이미 비트코인처럼 상징적인 위치를 가져서 가치가 보존될 것 같긴 한데 이 쪼가리 제일 싼 게 지금도 몇 억이죠. 특히 요 전체 10,000개 중에 몇 개 없는 외계인은 몇백억의 거래가 찍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냐, 가는 놈이 가는 거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00% 틀린 말이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밸류와 수급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안 하면 결국엔 끝이 안 좋습니다. 도박꾼들도 자기 페이 밸류를 매 턴마다 체크하면서 플레이를 해요. 당연히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죠. 높아심에 좀 두서없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경계하는 자세 유지하면서 본격적으로 랜드 시장을 한번 보죠. 먼저 올타임 부동산 거래 내역 한번 보시죠. 디센트럴랜드의 땅인 랜드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 차트예요. 이 빨간 선이 랜드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흰 선은 거래 대금이라 마나 토큰 가격 따라 움직여요. 여기를 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5년 정도 됐죠. 그 중에 이렇게 빨간 선이 솟아있는 시기, 랜드 거래가 많았던 시기는 모두 랜드 경매가 있던 때예요. 참고로 샌드박스는 아직도 랜드 입찰이 진행 중인데 디센은 이미 입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만 랜드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코인에서 마나 토큰에서 작년에 거의 100배짜리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던 거에 비해 이 랜드의 거래가 폭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이땐 모두 랜드 입찰 때니까요. 그러니까 랜드 러쉬가 온 적이 없다는 거고 이건 어쩌면 저희에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70년대 강남 사진인데 여러분이 혹시 이때로 돌아간다면 여길 살까요? 대부분 안 살 거예요. 1차적으로는 관심 자체가 없을 테고 2차적으로는 뭐 여기가 어떻게 될지 우린 돌아간다고 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쩌다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돼서 산을 깎고 도로를 넣는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그 생생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봤다면 그땐 얘기가 다르겠죠. 저는 지난 2년간 다양한 디지털 유니버스의 개발 현장을 직접 관찰해 왔고 특히 현 시점에선 디센트럴랜드의 생태계 생성이 가속화됨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게 ICO 당시 5년 전의 맵 플랜인데 애들도 아니라 애기들 장난 수준이죠. 그게 지금은 전체 맵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개발이 진행됐어요. 얼추 개발이 5에서 10% 정도는 된 것 같죠? 이 대부분이 최근 1년에 생긴 건데 중요한 건 그 짧은 기간에 프로젝트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여기 있는 요게 카지노 건물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보통 동접자 한 1000명 정도가 포커 치고 있어요. 저도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꽤 잘 만들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랜드 개발은 무슨 싸이월드 방꾸미기 같은 게 아니죠. 이 랜드 하나하나가 우리의 상상력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국뽕선전을 하나 하자면 이쪽에 넷플릭스 단지하고 삼성 단지가 거의 붙어 있거든요. 가보면
제가 직접 세어봤는데 여기가 5 곱하기 9, 45랜드짜리예요. 넷플릭스는 이 큰 땅에다 동산 지어서 이렇게 간판 하나 걸고 방치하고 있어요. 이러면 땅의 부가가치는 제로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건 삼성전자 단지거든요. 이 오른쪽이 3 곱하기 3, 겨우 9랜드짜리에 지은 메인 건물인데 꽤 잘 만들었어요. 내부에 이렇게 플레이 환경을 갖춰놨는데 이 세모들이 다 포탈이거든요. 가면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 가져요. 그래서 올 초부터 신제품 출시 때마다 여기서 삼성이 게임 형식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기간에만 몇만 명 유저가 다녀가요. 물론 대부분 공짜 NFT 받으려고 가는 거지만 어쨌든 삼성은 젊은 층에게 신제품 홍보라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개발 및 유지 보수를 기보유 중인 인적, 물적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큰 회사들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도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디어는 둘째치고 이 모든 걸 개발 툴로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보통 사람에겐 진입 장벽이 꽤 커요. 그래서 초심자용으로 이런 빌더를 통해 간단하게 구현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이런 방꾸미기 하려고 랜드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큰 의미는 없죠. 이런 면에서 비교해보면 이런 샌드박스 같은 복셀 스타일이 분명히 더 유저 친화적이고 확장이 빠를 거예요. 대신 더 자유도가 높은 디센 스타일의 방식이 확장 속도는 더디지만 고점, 포텐은 더 높겠죠. 플랫폼별로 서로 상대 우위가 다르니까 투자할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디센이든 샌박이든 뭐든 언제 어떤 플랫폼이 어떤 양상으로 대세가 되냐의 문제지 랜드 붐은 필연적으로 와요.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자본이 머물 디지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저희가 꿈꾸는 이 정도, 영화 같은 퀄리티의 비벼볼 정도 구현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뒷받침되는 기초 산업이 더 커져야 돼요. 당장 VR 플랫폼인데 VR도 안 되죠.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트래픽 많으면 서버 비용은 누가 내나요? 아직 해결할 게 많은 상태예요. ICO 당시 작성된 디센 백서에도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쭉쭉 내려가서 챌린지 여기 보면 있죠? IPFS, 파일 프로토콜, 탈중앙화된 서버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이거 몇 장 안 되니까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알아두실 게 백서는 백설뿐이죠. 외부 검증 받은 자료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냥 만든 사람이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컨셉으로 개발을 했구나 이렇게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제 맵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맵을 보시면 녹색이 제네시스 플라자라고 재단하고 커뮤니티가 소유해서 자체 개발하는 일종의 공공단지예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옛날 입찰 때 프로젝트성으로 묶음 입찰한 구역이에요. 여러 주체가 나눠서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어두운 부분이 그냥 보통의 땅, 그리고 에메랄드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현재 매물로 나온 데예요. 보면 파란 구역에도 매물로 나온 데가 있는데 옛날에 뭐 할 거다 했다가 지금은 나 그냥 팔래 하는 애들이죠. 그리고 이 맵에서 중요한 게 다른 플랫폼도 대부분 그런데 이 디지털 세계에서의 이동은 그냥 클릭으로 됩니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 가격이 현실처럼 지역별 편차가 있을 기술적인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심리적 비즈니스적 이유는 있죠. 여기 매물들 1랜드짜리 보면 실제로 제네시스 플라자에 가까운 곳, 도로에 붙어있는 곳, 주요 프로젝트에 인접한 곳들이 가격이 훨씬 비싸요. 당연히 이 정도 미친 가격엔 절대 안 팔리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공간들이 더 비싸게 팔리긴 합니다. 시장에서 인구 인접성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건데 중요한 건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여기에 과하게 비싼 값을 지불하면 안 되죠. 이런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얘네도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말이 통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마켓, 랜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랜드 매매는 기본적으로 공식 마켓에선 마나 토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외부 거래소에선 모든 NFT가 그러듯 이더로도 거래가 많이 되죠. 그래도 투자 관점에선 기준을 마나로 잡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 시세 얘기할 때 평당 몇천 이러듯 디센에선 현재 땅 시세가 랜드당 몇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맵에서 보셨듯이 사실 땅의 위치나 규모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평균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시장 평균으론 현재 땅 시세가 5천만 원 언저리에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로는 600, 700만 원 정도죠. 지금 보시는 게 다 한 칸짜리 랜드 거래 내역인데 이것만 봐도 얼추 가격 레인지는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맵을 보면 이렇게 뭉탱이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묶여있는 애들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랜드가 모인 구역을 에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개 중에 엄청 크게 이렇게 몇십 개가 붙은 큰 땅은 땅 가격에 프리미엄이 좀 붙어요. 왜냐면 일단 공급이 많지가 않고 뭘 제대로 해보려면 큰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개인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려는 법인들이 사는 수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 땅은 아마 매물로 다시 회전이 안 되고 잠길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본 넷플릭스나 삼성전자가 마나코인 가격이 몇 배 올랐다고 그 땅을 다시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선 이 프리미엄이 얼마가 적절한지 평가가 힘들죠. 정답은 없는데 그냥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어떤 위치에 얼마나 이쁘게 붙어 있든 현 시점에선 랜드당 10,000만원 이상 주고 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랜드 시장 초창기라 째려보면서 기다리면 좋은 기회는 분명히 와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 세계에 입문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이제 블로그를 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 블로그 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가면 꼭 체크해야 할 업데이트나 뉴스거리들이 있는데 최근 게시물 중엔 이 SDK 개발 툴 업데이트 소식이 있죠. 한번 보면 이게 제가 되게 오래 기다린 소식인데 여기서 앞에 건 이렇게 요약도 있으니까 직접 읽어보시고 뒤에 로드맵을 같이 볼까요? 보면 이 새로운 버전의 개발 툴이 9월 베타 버전, 10월 정식 출시, 11월에 완성판 이렇게 개발 예정이라고 하죠. 디센트럴랜드 프로토콜 1.0 1.0이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핵심이죠. VR 그리고 여긴 없는데 다오콜의 모바일 관련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접근성 레벨이 몇 단계 확 올라가는 거죠. 이거 계획대로 잘만 출시되면 꽤 큰 재료예요. 그래서 상반기엔 영 별로였는데 하반기엔 마나 토큰이 펌핑이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오르는 상황이 올 때 따라 살 것 같으면 지금 미리 사두는 거고 반대로 난 다른 플랫폼을 보고 있고 이거 이렇게 플랜대로 갈지조차 아직 의문이 든다 하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찬찬히 더 찾아보시고 신중히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긴 소식을 전하는 블로그라 만약에 더 세부적인 내용들 직접 보시려면 독스나 다오에 가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건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로 팀에 직접 문의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디센트럴랜드 홈페이지까지 보고 랜드 입문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제작이 제가 처음이라 영상 퀄이 거의 저 세상일 텐데 제가 영상 퀄을 높이겠다는 약속은 섣불리 못 드리겠고 대신 더 좋은 내용을 앞으로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